안녕하세요, 이영호 떴습니다. 여러분, 자, 명절 잘 보내셨죠? 또 명절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했는데, 명절 당일 입고되어서 트랙스 1.4 터보 모델, 지금 4기통 모델이 지금 삐 소리와 함께 매연이 엄청 과다 발생하는 지금 상황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제가 장풍 쏘는 거. 지금 보시면 삐 소리가 날 거예요. 한번 이쪽으로 한번 카메라. 자, 지금 이렇게 엔진을 들어보시면 삐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차가 엔진이 약간 눈으로 봐도 손으로 이렇게 만져봐도 진동이 있거나 약간의 미스파이어 같은 현상이 나오세요. 근데 엔진상으로는 미스파이어라는 경고등이 없었어요. 즉 실화가 없었어요. 근데도 진공이 새는 소리인데, 헤드커버에 어디서 작업을 하셨는데 헤드커버에 이렇게 지금 가스켓 본드를 야물딱지게 지금 붙여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정비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뉴얼 방식은 아닙니다. 차주님께서 지금 명절 전에 다른 정비대에서 스토트 바디와 흡기 매니폴드 쪽을 만지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삐 소리가 날 거예요. 지금 삐 소리가 나면서, 자, 삐 소리가 더 나죠. 헤드커버 지금 대부분 이제 우리가 메케닉들이 점검을 하실 때 외부 벨트 소리로 이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꼭 이거를, 자, 이 삐 소리 그리고 이런 소리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 메케닉 분들이 외부 벨트에서 하는 소음으로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거나 헤드커버를 열고 닫았을 때 소음이 달라진다면 연막 테스트야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이제 점검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소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죠. 자, 이렇게 열었을 때는 또 소음이 안 납니다. 삐 소리만 나고, 그러면서 블로바이 가스가 넘어가면서 배기가스가 굉장히 탁하게 나오는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 헤드커버 일단 정품으로 교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퍼레이터는 이쪽 부분이에요. 좀 이따 한번 뜯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돌리지 마시고 렛츠고 작업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헤드커버를 일단 교환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헤드커버 안에 보면, 좀 이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이 헤드커버에 보면 이 세퍼레이터 부분에 판막 같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진공을 이렇게 잡았다가 뺐다 넣어줬다 하는 오일 세퍼레이터가 들어가는데, 그 세퍼레이터에서 지금 터져서 오히려 연소실로 지금 오일 유증기가 넘어가면서 연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연 냄새 당연히 쾌쾌하게 났을 것이고, 운행 중에도 아까처럼 제가 장풍 쐈죠? 그 장풍 쏘는 것처럼 매연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근데 사실 1.4 터보 타시는 분들, 뭐 우리 흔히 크루죠? 자, 이거 그래도 수입차예요. 쉐보레 HD델코에서 지금 관장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부품을 판매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요즘 쉐보레 파업하는 거 아시죠?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게 많아요. 우리 고객님들도 많이 난해하시는 게, 뒤에 윈도우 브러쉬도 없어요. 뒷유리창 윈도우 브러쉬도 없어가지고 애프터로 좀 많이 이제 쓰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늘 우리 또 용종도에 갖다 주시는 업체에서 정품이 다행히 있어서 이렇게 교환을 했고요. 그래, 항상 제가 말하지만 5년 넘었거나 10만 킬로 전에 차량이 헤드커버가 누유가 있다면 헤드커버는 어셈블리로 교환하십시오. 이렇게 가스켓만 교환하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 사출이기 때문에 사출이 뒤틀립니다. 어느 정도 뒤틀리기 때문에 또 누유가 날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작업을 좀 피하고 싶으시면, 금액은 좀 착하진 않아요. 사실 다른 우리 현대 기아 똑같은 동급 차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헤드커버 어셈블리 해도 10만 원이 안 넘어요.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4기통 가솔린 기준입니다. 2000cc 전후로. 하지만 이 친구는 근 15만 원대 금액이 근 1.5배에서 2배 정도 하는 비용이 나오겠고요. 그래도
재작업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5년이 넘었거나 또는 10만 킬로 전후의 차량이라면 최근 교환하고 재작업을 한 게 아니라면 무조건 교환을 어셈블리를 하는 게 좋다.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세퍼레이터를 교환한 차인데, 오일 세퍼레이터 교환하고 아까 분명히 고음하게 찢어졌겠지만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시동 켰을 때 소음이 삐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볼게요. 당연히 매연도 안 나오겠죠. 자, 한번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렛츠고! 스캐너 데이터 값도 확인을 할 거고, 지금 일단 기존에 떴던 경고등은 연료 혼합비가 들어왔어요. 연료 혼합비. 세퍼레이터가 고장이 났으니까 당연히 넘어가면서 같이 연소가 돼버렸기 때문에 매연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은 당연히 올 클리어가 됐습니다. 참 기분 좋죠. 그래도 큰 수리가 아니고, 외부 벨트 세트나 이런 걸 오진을 해버리면 외부 벨트 세트나 댐퍼 플리, 워터펌프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정말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보면. 근데 정확하게, 사실 이건 좀 제 경험이에요. 손님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한 게 외부 벨트 세트랑 워터펌프를 다 정품으로 바꾸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똑같이 소리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다 보니까 뭐 한 6, 7년 전이죠. 그때 제가 정비할 때 헤드커버 캡을 한번 열어봤더니, 오일 캡을 열어봤더니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쉐보레 차는 그때는 1.4 터보가 그렇게 많이 그런 고장이 없을 때여서 그때 좀 찾기가 좀 애매했는데, 그래도 운 좋게 그때 오일 캡을 열면서 바로 이 친구가 세퍼레이터 나가면은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케이스였죠. 다른 애들은 그냥 오일을 뱉거나, 아무튼 이렇게, 자, 미스파이어도 안 뜨고 지금은 엔진이 확실히 눈으로 봐도 손으로 느껴도 스캐너로 봐도 다 멀쩡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아이들링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손님께서도 주말에 전화를 다급하게 운행이 안 될 정도로 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침에 와서 잠깐 차를 옮긴다고 옮겼는데 매연이 소독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 오늘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또 우리 PD님께서 현장에 항상 상주에 계시니까 또 이런 친구들이 오면 언제든지 같이 찍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세퍼레이터 교환을 이렇게 했는데 다행인 거는 빨리 쉐보레 파업이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쉐보레 차 구하기, 부품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손님들 오시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물건이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사실 찾는 게, 인터넷으로도 쉐보레몰 들어가가지고 그것까지 찾아서 제가 주문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건 저희가 이제 우리 손님들에 위한 노력들이겠죠. 영종도에 갖다주는 그 쉐보레 지점도 인천에서 오지만 그 인천 지점에 없으면 또 다른 지점도까지 저희가 다 한번 재고를 확인을 하면서 찾아보고 있어요.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사실 아까도 아쉬운 건 좀 있어요. 사실 뭐 세퍼레이터 쪽에 일부러 지금 오일을 막아놓고 일부러 넘어가게끔 해놓은 이런 정비가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매뉴얼 정비가 아니에요. 매뉴얼 정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제 영상을 찍힐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오래되면 이 가스켓이 다 숨이 죽어요. 가스켓 숨이 죽어서 아예 이 면하고 완전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 누유가 많이 발생하고요. 자, 이 세퍼레이터 쪽에 오일 유증기가 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오일이 지금 계속 보면 오일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연소가 되었던 모습들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고장은 아니에요. 뭐 단순 소모품으로도 볼 수 있는 부품들이기 때문에 세퍼레이터라는 게 반영구지, 그래도 영구적인 부품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좀 크게 트러블은 없어요. 사실 그거 외에는 좀 고객님께서 미리 예방 정비를 하셨고, 또 그리고 지금 오일필터 하우징 고질병 있는 거, 그리고 썸머스타트 그쪽에 고질병이 있고, 그거 외에는 지금 크게 트러블이 없기 때문에 미션 오일 언제 교환하시는지 모른다 해서 미션 오일만 딱 권장 드리고 오늘은 이 차 출고할 겁니다. 그래도 지금 차 컨디션은 괜찮아요. 10만 킬로인데도 불구하고 좀 오일 마일리지, 오일 수명, 우리 쉐보레 차, 또 미국 계열 차 타시는 고객님께 항상 말합니다. 오일 라이프 빵 퍼센트 돼서 오일 체인지 뜨면 가지 마세요. 그거는 해외 인터벌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환 주기가 미국 차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가 1년에 10,000km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퍼센트화 해놓은 거지, 내 차가 엔진이 특별하셔서 엔진 오일의 컨디션을 측정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 라이프라고 퍼센트로 돼 있는 거는 뭐냐, 그 퍼센트화로 그냥 해놓은 거지 오일 컨디션을 측정한 건 아닙니다. 오일 컨디션을 측정하고 보여주는 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쉐보레 차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쉐보레 어떻게 하나요? 저는 지금 굉장히 내구성은 1.4가 생각보다 많이 높다고 봐요. 왜? 일반 다른 다운사이징 그리드 엔진의 기준으로 말을 하면 체인 늘어남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많은데 1.4 터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있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쉐보레 차 고민하시는 1400cc 터보, 이 친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면 제 영상 보면 돼요. 자, 어떻게? 헤드커브 누유 첫 번째, 그리고 워터펌프 누유, 그리고 외부 벨트 세트, 그리고 오일필터 하우징 누유가 크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냉각수 누수가 있는데 이 5가지만, 냉각수 누수 쪽, 냉각수 누수는 오일 썸머스탯이에요. 썸머스탯 쪽 그쪽이 많이 잘 터지고요. 그리고 부동액이랑 혼유되는 부분은 오일필터 하우징에서 엔진 오일이 거기서 희석이 돼서 부동액 통에 이렇게 엔진 오일 고여있는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쉐보레 차들은. 자, 그거 5가지 외에는 크게 말썽은 안 일으키는 것 같아요. 디젤은 사실 5년 넘었으면 쉐보레 차 디젤은 정말 피하는 게 좋으세요. 아시다시피 뭐 말리부도 예전에 1세대, 2세대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됐던 IC 5단 미션 들어갔던 그 말리부 디젤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친구 누구야? 치프, 그냥 체로키, 아니면 컴패스에 보면 디젤 모델들이 있어요. 걔가 그 엔진하고 똑같은 트립이 들어가거든요. 고장이 많다기보다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량 가액들이 대부분 중고로 사시게 되면 1000 전후를 따질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0.4 터보를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좋으세요. 투자 비용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가솔린하고 디젤 꼭 물어보시는데, 가솔린 차를 타시는 분,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 디젤 차 타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지죠, 거의. 자, 근데 사장님 저는 1년에 10,000km도 안 타십니다. 무조건
무조건 그냥 가솔린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가솔린 차량으로 가는 게 맞으세요. 자, 그런데 저는 2만 킬로 이상 타집니다. 그러면 디젤 하이브리드나 가솔린 하이브리드 괜찮습니다. 가성비로 굉장히 관리 요소가 확실히 많아요. 디젤 차나. 가솔린 하이브리드 왜 그러냐면 가솔린 하이브리드도 배터리나 혹시라도 나중에 모터가 문제가 되면 그때 비용 지출이 좀 크게 생기기 때문에 아꼈던 기름값이나 유지비 등이 다 거기서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주행량이 1만 킬로 전후, 그러니까 15,000 이상만 안 넣으면 저는 가솔린 차를 더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 그냥 큰 유지비가 드실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 단거리 주행이 많다. 우리 아이들 픽트랍 쉽게 말해서 그런 주행이 많으면 더더군다나 디젤보단 가솔린 계열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이브리드보단 내연기관만 있는 크게 관리할 게 없는 가솔린 차량만 타시는 게 더 좋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 좀 신형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운사이징, 엔진이 작아지면서 그 부족한 힘을 모터와 배터리의 힘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하이브리드 또는 디젤 하이브리드. 우리 카니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지금 요즘 막 중고차 문의하는 것 중에 수입차 중에 오디세이 많이 물어봐요. 혼다. 차량이 오디세이가 우리가 카니발에서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타시는 분들이 옛날에 많이 탔던 그런 느낌으로 탔던 게 오디세이잖아요. 차 폭이 더 크고 뭐 3열 그쪽에 뭐 청소기가 있는 차다 해서 굉장히 좀 인기가 좀 한동안 핫했던 차예요. 특히 2018년 전후로. 근데 지금 오디세이가 18년 전후 6단 미션 말고 10단 미션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약간 꿀팁인데 오디세이 사실 분 있으면 꼭 그거 10단 미션 조심하셔야 합니다. 48,000km 탄 것도 삼정오토 쪽에서 수리하는 사례가 있어요. 솔레노이드하고 후진이 안 돼서 트랜스미션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기어가 반클러치 잡은 것처럼 뒤로 후진이 안 되는 경우로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결론은 센터에서는 2,000 가까이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니까 포기를 하시고, 저도 미션은 위탁에서 물어보지만 미션도 업체에서 500 스타트예요. 많게는 솔레노이드 벨모 나가고 하면 안에 디스크 세트 바꾸면 700에서 800, 900까지 나와버려요. 그래도 센터보다는 반절이지만 고객님들이 8만 9만 밖에 안 탄 차였거든요. 아까 9만 몇 천이었어요. 10만이 안 됐었어요. 근데 10만이 안 되는데도 미션이 후진이 안 돼요. 그리고 드라이블로도 차가 반클러치 잡은 것처럼 슥슥슥슥 가다가 말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끌고 오셨는데 미션 오일을 이제 갈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미션 오일 레벨링 정상이었습니다. 미션 오일 한 번도 교환 안 했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맥락이에요. 자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간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만 킬로에 갈면 되겠거니 하고 타셨대요. 모든 케미컬류는 유통기한도 있습니다. 유통기한. 꼭 키로수 마일리지로만 볼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인터벌, 그러니까 기간이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를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셔블에 해봤어요. 이런 거 있으면 미리미리 예방정비한 게 좋습니다. 고객님도 사실 가시다가 너무 무서워서 운행이 안 되실 거라고 판단하고 명절 당일 17일에 또 이렇게 입고를 미리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엄청난 큰 고장은 아니어서 고객님 좀 안심 전화를 미리 오전부터 드렸고요. 오늘 촬영 시점은 우리 19일입니다. 목요일이고 고객님도 또 안도하셨고 또 소모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객님도 기분 좋게 또 오늘 출고를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거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좋고요. 그리고 명절 잘 보내셨길 바라고요. 항상 장거리 가기 전에 기존 다니시던 정비소 또는 저희 매장에 또 오셔서 이렇게 언제든지 문의하셔서 꼭 차량 점검을 무조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있으니까 인천공항 가시다가 들리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